저는 이희진입니다. 올해 60을 넘겼지만 제 인생의 파도는 아직도 거칠게 몰아치고 있더군요. 평생을 평범하게 살아왔다고 믿었던 제가 이 나이에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사랑에 빠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당신 옆집 할머니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지극히 현실적인 제 삶의 한 조각입니다. 제 남편 박찬석과는 만 20살에 만나 23세 결혼했습니다. 70평생을 함께 해온 사람이지요. 젊은 시절 남편은 성실했고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무뚝뚝했고 표현에는 서툴렀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자식 셋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다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빈 공간을 외면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 남편은 남편이고 저는 아내였습니다. 뜨거운 감정이라기보다는 켜켜이 쌓인 익숙함과 의무감으로 맺어진 관계였죠. 아이들이 결혼하고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나면서 그 빈 공간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남편과 저는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대화가 없었고 각자의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며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황혼이라는 단어가 주는 쓸쓸함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죠. 그렇게 메마른 땅처럼 살아가던 제 인생에 그가 나타났습니다. 이재환 씨. 그를 처음 만난 건 동네 경로당에서였습니다. 소일거리 삼아 시작한 서예 교실. 붓을 잡는 제 손은 늘 떨렸고 글씨는 삐뚤빼뚤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서 그는 나직한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희진 씨, 힘 빼고 편안하게 잡으세요. 붓은 물처럼 흘러가는 겁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말은 다정했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처음 받아보는 다정한 말이었을까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재환 씨는 저보다 2살 연상이었고 몇 년 전 부인과 사별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저와는 달리 유머러스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분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늘 활기찼고 그의 눈빛은 늘 따뜻했습니다. 서예 교실이 끝나고 그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희진 씨, 혹시 차 한잔 하실래요? 차 한 잔이 2잔이 되고 2잔이 3잔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서예 교실이 끝나면 근처 찻집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었고 제 작은 고민에도 진심으로 공감해 주었습니다. 남편에게서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관심과 배려였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서 저는 잊고 살았던 저를 발견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사막에 뿌려진 한 줄기 물 같았죠. 제 메마른 마음속에 스며들어 작은 씨앗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제게 시집 한 권을 선물했습니다. 그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희진 씨, 당신의 삶이 이 시처럼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그 시집을 밤새도록 읽었습니다. 시의 구절구절이 제 마음을 울렸고 그의 따뜻한 마음이 제게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조금씩 아주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재환 씨와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제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감정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책감과 설렘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남편이 있는 제가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흔들린다는 사실에 스스로를 비난했지만 이재환 씨를 만나는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예 교실이 끝나면 늘 같은 찻집에 갔습니다. 그는 제게 시를 읽어주었고 저는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제게 평화와 위로를 주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제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희진 씨, 만약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무엇을 가장 하고 싶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저 자신으로 살아보고 싶어요.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가 아닌 이희진으로요. 그는 제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희진 씨 자신을 위해 살아보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꿈을 다시 꺼내는 것 같았습니다. 잊고 살았던 저의 존재를 다시 깨닫게 해주는 말이었죠. 우리는 찻집을 벗어나 함께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뒷산을 오르며 서로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고 지난날의 아픔과 기쁨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진 씨, 제 마음이 어떤지 아시겠어요? 그의 질문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끌리고 있었습니다. 거스를 수 없는 운명처럼 말이죠. 어느 날 이재환 씨는 제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작은 한정식집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제게 직접 싸온 작은 보자기 선물을 건넸습니다. 보자기를 풀어보니 작은 은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희진 씨, 제 마음입니다. 이 반지는 제 진심입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에게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선물이었으니까요. 그 선물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했습니다. 너무나도 따뜻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술 기운이 오르자 그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희진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그의 고백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을 흘릴 뿐이었죠. 그는 제 눈물을 닦아주며 저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의 심장 소리는 제게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늦은 밤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메말랐던 제 마음속에 피어난 걷잡을 수 없이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금지된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그를 놓을 수 없었습니다. 제 인생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주변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고 남편 박찬석 씨도 저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무뚝뚝했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의심과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제게 물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집에 늦게 들어와? 뭐 하는 거야 대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의심 어린 눈빛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죠.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가웠고 저는 그의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차마 이재환 씨와의 관계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 대답 없는 침묵에 화가 났는지 텔레비전을 끄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과 불안감 그리고 이재환 씨에 대한 그리움이 뒤섞여 저를 괴롭혔습니다. 얼마 후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인 박미숙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희진아, 너 요즘 재환 씨랑 무슨 사이야? 동네에 소문이 다 났어. 저는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조차 말할 수 없었던 비밀이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저는 아무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숙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희진아, 아무리 그래도 내 남편이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정신 차려. 친구의 따끔한 충고는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재환 씨를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와 함께 떠나야 할까요? 인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매일같이 비아냥거렸고 저는 그의 비난에 지쳐갔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싸웠고 그 싸움은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는 제가 변한 이유를 알 수 없어 괴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세월의 정과 의리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제 휴대폰을 몰래 보게 되었습니다. 이재환 씨와 주고받았던 다정한 메시지들을 본 남편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제게 소리를 지르며 휴대폰을 던졌고 저는 그의 분노에 몸을 떨었습니다. 남편의 눈은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당신을 믿었는데. 그의 절규는 제 가슴을 찢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집안에는 냉기가 흘렀고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를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이재환 씨를 만나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남편에게 용서를 빌어야 할까요? 복잡한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남편 박찬석 씨와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해온 사람이었기에 그의 이혼 요구는 제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혼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혼이라니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단호한 태도에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변호사를 통해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은 엄마 아빠가 이혼한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막내딸 김은주 씨는 저에게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대체 왜 이래요? 아빠랑 헤어지면 엄마는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딸의 절규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저는 매일 숨막히는 고통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재환 씨는 저의 상황을 알고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혜진 씨, 제가 당신 옆에 있을게요. 힘내세요. 그의 따뜻한 위로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재환 씨에게 의지하며 힘든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저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괴로워했습니다. 몇 달간의 힘든 시간을 거쳐 저는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길고 긴 결혼 생활의 끝이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홀가분함과 동시에 밀려오는 막막함, 그리고 지난 세월에 대한 회한이 교차했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였습니다. 이혼 후 저는 한동안 방황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고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때 이재환 씨가 제게 다가와 주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혜진 씨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옆에 있습니다. 그는 저를 데리고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제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었고 함께 노을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 덕분에 저는 조금씩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겨울을 이겨낸 새싹이 다시 푸른 잎을 틔우듯이 저도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이재환 씨는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휘진 씨, 저와 함께 살아주겠어요? 그의 제안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서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재환 씨와 저는 조용히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자식들의 축복은 받지 못했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삶은 행복했습니다. 그는 제게 늘 사랑한다고 말해 주었고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요리를 하고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그는 제게 기타를 가르쳐 주었고 저는 그에게 뜨개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소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받았습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진실한 사랑이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날들도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여전히 저를 미워했고 주변의 시선도 여전히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이재환 씨와 저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세상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이재환 씨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휘진 씨, 당신은 제 인생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당신을 만나고 제 삶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 또한 그에게 말했습니다. 재환 씨, 당신은 제 인생의 마지막 파도입니다. 거친 파도였지만 당신 덕분에 저는 새로운 바다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은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은 이재환 씨를 만나기 전과 후로 나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에 저는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파도를 건너고 있나요? 당신의 삶에는 어떤 빛깔의 노을이 지고 있나요? 혹시 당신의 가슴 속에도 아직 피어나지 못한 씨앗이 숨어 있지는 않나요? 당신의 인생 마지막 파도는 어떤 모습일까요?